그리고 2026 대입 전형의 주요 사항은 올해 고3은 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그냥 선택적 반영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대부분 반영을 해요. 그래서 2026부터는 무조건 의무 반영이에요. 그래서 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1호, 2호, 3호, 4호, 10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4호 처분부터 감점을 주는 데가 있고요. 뭐 이거는 대학마다 다 달라서 대입 전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학교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진 않았지만 저희 그 고3 제자가 동명여고 학생인데 얼마 전에 그 교복 뒤에가 막 다 젖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했더니 학교에서 어떤 애가 급식실에서 지나가다가 급식을 뒤에 엎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다 젖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러고 다녀? 걔랑 얘기 잘했어?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지갑을 막 꺼내더니 10만 원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면 큰일 납니다. 대학 못 가요. 예, 그래서 바로 피해 사례금이라면서. 그래서 요즘 학교 분위기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논술 전형 확대되고 있고요.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인원 증가. 올해 이제 2025 대입부터 이제 핫 이슈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가 뭐죠? 의대 증원이에요. 맞아요.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두 번째가 뭐죠? 무전공 선발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의대 증원이에요? 무전공 선발이에요? 오, 의견이 갈립니다. 네네네. 아, 저 이런 상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지금 관심 많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지난번에 컨설팅을 하는데, 학교라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은평구 지역의 일반고인데, 내신이 평균 2등급 후반대인데, 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등급 후반인데. 제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2,000명이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헤드라인만 보신 것 같아요. 뉴스에서 2,000명 증원이 어느 지역의 의대가 이렇게 되는지. 근데 이 2,000명 안에는 대부분, 제가 이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지만 2,000명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지방대 의대 아이들이 많이 뽑히다 보니까 인서울은 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사 가시려면 지금 가시면 안 되죠. 틀려먹었어요. 뭐 언제부터 가야 돼요? 초6부터. 그러니까 둘째가 초6 이하 있으시면은 이제 세컨하우스를 구하셔가지고 초6부터 가시는 거 제가 추천은 드려요. 그 지역에서 하면 돼요. 친구 가고 싶어요? 초6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6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의대 증원은 사실 우리와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사실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핫 이슈는 뭡니까? 무전공 선발이에요. 그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또 화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정치 썩었다면서 말이야.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건데 왜 무전공 선발을 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긴 하는데 무전공 선발을 하는 이유는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을 학교를 다녀보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자기 진로를 좀 찾아서 2학년 때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거죠. 무전공 선발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 집에 다 넣어드렸어요. 자, 무전공 선발은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첫 번째 유형은요. 그냥 여기 빨간 글씨 적어놨는데요. 전공 100% 자율 선택하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이거 대학마다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요.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학교를 모집을 합니다. 이거 유형 2는 사실 성균관대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문대학에서 몇 명 뽑고요. 뭐 어디 대학에서 몇 명 뽑고 해서 통으로 뽑은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진로 설정하는 건데 이 무전공을 대학들이 원래는 잘 안 하려고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 모집 인원도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 점점 적게 태어나고 있는 마당에 근데 국가에서 뭘 줘요?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합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에서 총 무전공 선발 인원이 1,094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컨설팅 할 때 애들이 선생님 저 학생부 망했는데요. 저 그냥 무전공 갈까 봐요. 이러는데 무전공 올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등급 컷을. 그래서 제가 그 무전공에서 따로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특징.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하나 또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논술, 맞아요. 그 세 가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학생들 보니까 아주 리액션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보통 다 입시 지식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의대 증원도 막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고. 저 오늘 너무 설렙니다. 자, 교과 전형 특징.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정량화된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냐 종합이냐는요, 옛날에는 교과는 무조건 내신 성적, 종합은 무조건 학생부, 이제는 아니죠. 교과든 종합이든 성적도 보고 학생부도 보고 면접도 보고 출결도 봐요. 근데 어떤 걸 교과 전형을 하냐면 어떤 걸 더 많이 50% 이상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교과 전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종합 전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은 어쨌든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뭘로 반영하냐? 그건 대학 마음이죠. 그래서 면접으로 아이들을 우수한 아이들 선별할 거냐, 또는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학생부를 볼 거냐. 그리고 제가 여기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건대랑 경희대 아이들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그 우리나라 대학을 조금 서열화를 좀 해볼까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뭐 서열화를 좀 많이 하니까. 그 제일 상위 그룹이 어느 대학이죠? 스카이. 그래서 학원 같은 데 가면은 다 스카이반이라고. 예, 첫 번째 그룹이죠. 최상위반. 두 번째가 서성안이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뭐죠?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와, 이거 봐요. 저 어머니하고 너무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외대. 시립대. 아, 좋아. 시립대 너무 애들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그룹 어디죠? 중경외시 다음에? 아, 여기 대학들 너무 서운해하겠어요. 중경외시 다음에 이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시립대까지 갈 거니까. 하지만 해보세요. 중경외시 다음에? 건동, 홍중. 아, 맞아요. 우리 아버님 입시 전문가신 것 같아요. 아, 저 이제 그만 입시 연구소에서 내려와야겠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건국대. 너무 좋죠. 동국대. 그 다음에 홍대. 그 다음 중이었거든요. 중앙대. 그래서 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을 이제 우리가 서열화 시켜봤어요. 네, 어때요? 여기 안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대학을 이제 인서울 주요 대학을 지금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요. 인서울 주요 대학 가려면 내신이 보통 평균 몇 등급 나와야 돼요? 교과랑 종합이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첫째를 첫째를 보내보신 분들은 아세요. 명확하게. 근데 어쨌든 평균 2등급. 후반은 안 되나요? 안 돼요. 교과는 2등급. 종합 이후. 네, 까지 돼요. 3초도 조금 되긴 하는데, 좀 수도권 대학이라고 할게요, 그럼. 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을 간다 그러면 종합으로 3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은 어렵죠. 근데 지금 벌써 낯빛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 있으세요. 지금 벌써 가방을 챙기시는 분들이 조금 보이시는데, 좀 끝까지 그래도 한국말을 들어보셔야 되니까, 좀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네.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뭐 끝냈죠, 뭐 세미나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과 전형은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 성적표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가중치를 주는 거. 어떤 대학은요, 진로 선택 과목 이 A, B를 그냥 다 1등급으로 쳐주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학별 대입 전형안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컨설팅 비싼 거 안 받아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유형을 제가 보여드리면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교과대. 내신에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 100을 보시면은 반영교과 전과목이에요.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 자, 반영교과가 전과목입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또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와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고. 근데 이제 제가 현재 고3 미적분 수업 딱 1개만 현장 강의를 하는데요. 벌써 수능 최저 안 보는 애들은요, 벌써 하산한 애들이 한 30% 돼요. 근데 제가 어디 두고 보자 그랬어요.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풀리지 않을 거다. 수능 최저를 네가 안 본다고 했지만 수시 6개 광탈하면 넌 정시로 대학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살포시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선생님 너 수능 최저 안 보는 대학 갈 거거든요 이래요. 안 보는 게 최대한 좋긴 하죠. 재학생들은. 그 다음에 교과랑 면접을 같이 보는데 제가 이거는 일부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 경인교대, 명지대, 서울교대요.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은 친구들은 서울교대 로망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면접이 같이 들어가는 데인데요. 면접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저 아래 보이세요? 재시문 기반 면접. 그러니까 그 구술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답안을 구성하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면접 담당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그러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시문 기반 면접 말고요. 학생부 팩트 체크하는 면접이 있어요. 왜 이거 할까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애들이 되게 열심히 쓰죠, 지금. 근데 쓰다 보면 약간의 조금 들어가죠. 네, 쿠션이. 그래서 대학은 알아요, 입학사정관은. 그래서 얘가 진짜 이거 했나? 진짜 이 책을 읽고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아니 진짜 이 영화를 보고서 네가 물리학자로서 이런 이론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서류. 그래서 교과랑 서류를 같이 보는 건데요. 서류 하면 뭘까요? 아이들이 낼 서류가 뭐예요? 주민등록등본인가요? 무슨 서류예요? 생기부, 학교생활 기록부요. 그래서 근데 학교마다, 대학마다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볼지는 또 달라요. 어떤 데는 다 털어서 낼 거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우리 교과 세특만 볼게. 이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대입 전형안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출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출결에 뭐가 있으면 안 좋죠? 이유 없이 아무거나 지각하는 거. 미인정이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미인정을 뭐 몇 번까지 두 번, 뭐 한 번 이런데 대부분은 그냥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고3 때 집에서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병결로 이제 결석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들이 그거 모를까요? 병결도 되게 잦으면 대학들이 알아요. 그 꼼수인 거. 그래서 이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진단서 떼가지고 학교 담임선생한테 내가지고 안 가고 공부하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질병 이런 게 많아지면 이거 그냥 미인정으로 치고 안 뽑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런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웬만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밀어서 학교 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라리 조퇴를 시키세요. 아파서. 네, 그냥 보내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보내세요. 자,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이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그 지균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지균이 뭐예요? 학교정 추천 전형이죠. 학교정 추천은 대학마다 인원수가 다 달라요. 서울대는 몇 명까지 추천해줘요? 아세요? 우리가 서울대 갈 거잖아요. 자, 몇 명까지 추천 받죠? 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마다 좀 기준이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문과 1명, 이과 1명.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문이과 통합 합산해가지고, 이제 과목별 성적으로 쫙 해가지고 2명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다 똑같거든요? 근데 추천 명단 입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의사를 밝히잖아요, 학교에. 근데 학교에서 알잖아요. 얘가 전교 1등인지 아닌지. 그러면 가고 싶다고 다 써주나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대는 2명 이내니까 애들이 양심상 안 적어요. 전교 5등이 서울대 간다고 안 적어요. 하지만 다른 학교는 뭐 전교 몇 프로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쓰게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담당자 선생님이 딱 봤는데 얘는 아니야. 그래서 추천 명단에 안 적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역균형 전형에는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교과전형 준비 전략입니다. 첫째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이세요? 이거 제가 다 적은 건데. 철저한 성적관리입니다. 철저한 성적관리. 교과전형으로 스카이 가는 친구들 매년 베이스캠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스카이 교과전형이면 보통 1등급이거든요. 뭐 1.01? 그러면 전과목이 거의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년당 2등급이 진짜 딱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한림대 의대 간 친구 성적표도 보면은 숭실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친구요 1학년 때 다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실해야겠죠. 성실한데 근데 요즘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성격도 좋아요. 걔 쉬는 시간에 학원에서 뭐 하냐면요 애들 문제를 알려주고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교재 푸는지 안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책꽂이에 반대로 막 꽂아놓고 이런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최상위권 애들은 다 알려줘요. 알려주는 과정 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요, 연필로 또박또박 써가지고 공부하더니 3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성적 관리고요. 수행평가 만점 받아야 되는데 1점 깎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만점. 그 다음에 교과 이외의 평가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면접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비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별 환산 점수가 있기 때문에 몇 등급까지는
A 정도는 보통 1등급으로 변환을 하니까 보통은 이제 A 등급으로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왜 그런 아이들 있거든요. 그 기하, 고2 때 기하 같은 거 공부할 때 진짜 보통 진로 과목이라고 하면 애들이 긴장해요, 무시해요? 되게 무시해요. 저는 이런 과목이 될 거라고 제가 7년 정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기하를 애들이 무슨 기술 과정으로 생각을 해요. 기하를 언제 공부하냐면 3일 전에 해요. 그 3일 전에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 이제 기하 하려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저 현은지 선생님 인강 신청했어요. 그래서 기하 강의 몇 강인데 30강이래요. 그럼 30강 중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다 볼 수 있어? 그랬더니 그냥 뭐 1.5배속으로 듣죠. 뭐 거의 넷플릭스 보듯이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 B 나왔어요. 3점 부족해서. 보통 70점, 60점 넘으면 A인데 그렇게 루즈하게 하면 B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힘들어집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가볼 건데요. 종합전형은 서류형도 있고 면접형도 있고 학생부 볼 수도 있고 면접 볼 수도 있고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학생부를 우리가 텍스트로 읽는 거를 어떻게 점수화를 시킬 거냐. 그렇게 했을 때 평가 기준이 예전에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외부로 공개된 게 없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공동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 연구했습니다. 그 스카이 중에 Y를 담당하는 대학이 있죠. 여기 연세대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 공동 연구의 평가 기준이 바로 저 3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공적 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이제는 진로 역량.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 역량. 전공이랑 진로에서 뭐가 더 넓은 범위일까요? 진로잖아요, 당연히. 그죠? 전공은 학과니까. 학과에 머무르지 말고 자기 진로, 적합성을 우리가 같이 보자. 그래서 진로 역량으로 보는데 이 내용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대에서 뭐를 발표했냐면 주요 전공별 권장 과목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이런 과 올 때는 이 정도 과목은 니네 내신 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 권장이 있고 권장이 있어요. 말 되게 어렵죠? 필수 권장과 권장의 차이는 뭘까요? 필수 권장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권장은요, 하면 좋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울대 이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야 되는데요. 이제 어쨌든 권장 과목이 필수 권장이 물투, 미적분, 기하예요. 그럼 물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확통도 하면 좋아 이런 거잖아요. 그럼 확통을 안 하면 이 학교를 못 가는 건가요? 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확통 점수가 낮을 바에야 그냥 다른 과목 선택해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과대학과 의학계열도 있고 우리 네 번째 그룹을 보시면 의대, 약대, 수의대 요 세 개는 당연히 생명투까지는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그 사전 질문을 보니까요. 그런 질문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일반 가야 되냐? 일반고 과정반을 가야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이제 현재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아실 거예요. 과중반은 뭘 해요? 일반반과 다르게? 과학을 되게 심화시켜서 하잖아요. 그래서 과중반 아이들은 고2 올라갈 때 선택을 뭐 합니까? 뭐 안 해요. 왜요? 선택 없이 다 하니까. 그래서 고2 때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다 하고요. 고3 때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다 하고요. 네, 그래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중반은 어느 대학에 갈 때 유리하다? 공대 갈 때 유리합니다. 공대 갈 때. 투 과목을 다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제가 이제 학업 역량은 대충 공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맞는데 학업 역량에서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학업 성취도는요,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아요. 컨설팅 할 때 이제 학생부를 이렇게 사본을 제출하면 제가 이 학생부 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정한 기준이 아까 있었잖아요. 역량 3가지. 요걸 기반으로 점수를 환산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몇 점이고 진로 역량 몇 점이고 환산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제가 모의 지원까지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제가 받는 질문이 뭐였냐면 내신 상승 곡선이 꼭 있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꼭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쉽게 말해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내신 상승 곡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꼭 있어야 대학에서 붙여주나요?
고1, 고2, 고3 한치도 물러남 없이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이거 조건부 확률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걸 아니까 내신 상승 곡선이 굳이 없어도 된다.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성취도, 그리고 학업에 대한 목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가, 같이 해결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진로 분야랑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고요.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경험입니다. 제가 진로 역량 관련해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에 이제 학교 안에서 개설된 과목이 없으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뭐 해요?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인근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거나 또는 우리 교육청에 가서 수업을 듣기도 하잖아요. 혹시 콜라 캠퍼스 들어보셨어요? 콜라? 사이다? 아, 그런 콜라 아니고요. 콜라보레이션의 콜라. 네, 그래서 콜라 캠퍼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수강 신청. 그래서 심화 과목 우리 학교에 전문교과 없다? 그럼 현재 고1, 2 아이들은 신청해서 듣거든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과목이 다 개설되진 않지만 어쨌든 신청을 해서 듣는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아니 저는 전문교과를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저 공동교육과정으로 그럼 수업 들으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대답은 뭐냐면 공동교육과정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노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아이의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내신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꼭 있어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내신이 2등급 후반 막 3등급인데 막 전문교과를 듣겠다는 거예요. 듣지 마. 제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신 관리가 철저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교과를 추가로 듣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일단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기 성실성과 규칙 준수에 뭐가 들어가냐? 학폭. 학폭으로 인한 징계. 제가 건너서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박 선생님께서 왜요? 했더니 자기네 학교에 N번방 사태랑 관련된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걔 성적이 몇 등이냐면 전교 3등이요. 그 친구는 근데 걔가 고2거든요. 그럼 걔 대학 갈 때 학교 폭력 그 조치가 무조건 의무 반영이잖아요. 그럼 걔는 지금 해외로 유학을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물론 그런 상황이 생긴 건 너무 유감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논술 전형은 자, 2016 논술 전형은 작년보다, 그러니까 현재 고3이죠. 현재 고3 아이들보다 1293명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으나 논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능 최저 기준이야. 제가 여기 자료집에 없는 표니까 요거는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선생님 저희 아이가 2학년까지는 내신으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학생부 활동도 별로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나 종합으로 가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논술 전형도 생각해 보시는데 논술은 최저가 중요하다. 빨간색이 왜 빨간색일까요? 4합8? 4합8이면 한 과목당 2등급이 평균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4합8이 4과목을 합쳐서 모의고사 수능 등급이 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2등급이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 아이가 고3 때 매달 와가지고 성적 표현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했던 그 등급이 수능 때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 배신감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상담할 때 입학 상담할 때 이 어머님이 첫째를 보내보셨구나 안 보내보셨구나 다 알아요. 이미 첫째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 애매모호하게 우리 아이 잘하면 여기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아예 안 하세요. 이미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최저 기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1, 2학년 아이들 지금 거의 대부분인데 고1, 2가 예비고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예비고도 나중에 모의고사 볼 거 아니에요. 자, 모의고사 볼 때는 현재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국어가 1이에요. 잘하죠? 수학이 1이에요. 너무 잘하죠? 영어가 2예요. 그럼 총 몇 등급이죠? 3개 합이? 4입니다. 집중력이 너무 좋으세요. 자, 1, 1, 2였어요. 그죠? 4.
4등급. 근데 여기에 1.5배를 해야 돼요. 나의 수능 실 등급입니다. 그러면 4에다가 1.5배, 몇 등급이죠? 자, 시간 드릴게요. 자, 4 곱하기 1.5? 우리 학생 얘기 좀 해주세요. 마스크 쓴 친구, 예쁜 친구 얘기 좀 해봐요. 4 곱하기 1.5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면은 3합 6이라고 보셔야지 3합 4로 그 대학만 보시면 안 돼요. 그만 6개 광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4합 8부터 3합 5까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최저 기준이 제일 빡빡한 학교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이제 완화는 되는데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요건 논술 전형이잖아요. 논술 전형. 보통 이제 최저를 이제 고1, 2 아이들이 제가 다음 페이지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네. 고1, 2 때 이제 컨설팅 받아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한테. 우리 아이가 그럼 고3 때 모의고사 등급이 계속 잘 나올까요? 뭐 안 될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대학을 가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3합 7, 3합 7, 3합 7, 2합 7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보통 최저가 3합 7, 3개 합쳐서 7등급 정도 나오면 이제 서울이고요. 수도권으로 가면 2합 7. 2개 합쳐서 7등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논술 전형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학교 과정 내에서 충실하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 이거 제가 다 쓴 건데,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문은 국어, 사회, 도덕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인문 논술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책을 굳이 많이 읽냐 안 읽냐 이건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국어나 사회, 도덕을 얘가 즐기는가 또는 성적이 안 나와도 좋아하는가 이러면 되는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뭐가 중요하냐면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성고등학교는 서술형이 있나요? 대성고등학교 수학시험은 서술형이 없어요. 정말 전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제가 내신 기간에 대성 애들 꼭 능구렁이 같이 선생님 저희 학교는 서술형 안 나오거든요. 저는 오답 정리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나머지 9개 학교는 다 서술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서술형을 써봐야 돼요. 서술형 대비가 수리논술 대비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등급별 입시 전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지금 약간 이제 시계를 보시면 어머 뭐야 이제 하나 끝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오늘 집에 몇 시에 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1번으로 제가 뽑은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핵심만 찝어드릴게요. 자, 내신에 집중할 거냐, 논술을 할 거냐.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사전 질문 보니까 너무 간절함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네. 저도 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저희 딸에 대한 진로를 설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딸은 몇 살이냐고. 저희 딸은 15개월이에요. 벌써 그 마음 아시죠? 걷지도 못해요. 근데 벌써 어느 초등학교를 갈 거냐 중학교 갈 거냐 해서 엄마가 문제예요. 네, 아무튼 내신에 집중할 거냐 논술을 갈 거냐라고 한다면 1단계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목표 대학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노선 대학을 꼭 같이 설정하셔야 돼요. 엄마 나 고대 갈 거야. 그거 꼭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가능하니? 너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니? 이걸 물어봐야지. 고대 간다고 했을 때 걔 고대 가나요? 그런 애들은 전국에 한 10%밖에 안 돼요. 10%. 그러니까 마지노선 대학을 정해주시고 2단계가 뭐냐면 이때 이제 싸우지 마시고 잘 대화를 하셔야 돼요. 2단계가 뭐냐면 교과로 갈 수 있니? 종합으로 갈 수 있니? 그리고 그걸로 가능하다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에 올인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정교회장을 시키네, 마네, 책을 많이 읽어서 학생부 활동을 추가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 그게 아니라면 논술 전형을 같이 겸비해서 병행을 해주시는데 인문 논술은 최소 1년 정도, 수리 논술은 6개월만 하시면 돼요. 최소. 수리 논술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가로로 제가 적어봤죠. 내신 4등급 이하면 약수령 논술 추천입니다. 약수령이 뭐죠? 약수령은 그냥 간단하게 서술하는 거라서 그냥 고등학교 시험에 서술형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서술. 근데 약수령 보는 학교는요, 국어 수학을 다 봐야 돼요. 그럼 이과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선생님 저 국어 모의고사 3등급인데 국어 약수령 한다고요? 막 이러는데 그런 애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국어 수학을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신이 4등급 이하면 인서울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로 초우주 상향을 꿈꾼다. 그러면 약수령 논술 제가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카이 합격 전략. 아까 또 의대 증원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는 이 페이지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일반고 스카이 합격 전략 제가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교 1등이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교에서 챙겨줘요. 네, 그러니까 전교 1등인데, 우리 아이 소외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죠? 자, 내신이 1.5등급 이내다. 그러면 연고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되고요. 학과별로 이제 등급 컷은 조금 많이 다르죠. 이제 소수점이 달라지죠. 내신 1.5가 넘으면 못 가냐? 아니요. 연고대 학종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중후반인데 활동이 좋거나 또는 이 아이의 생기부가 너무 심하던 내용들을 아주 아기자기 잘 썼다. 그럼 스카이 갈 수 있어요. 베이스 캠프는 매년 스카이를 보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질문입니다. 제가 사전 질문 중에 제가 대표 질문 좀 뽑아봤는데요. 아이가 고1인데 내신이 영어 1이고 수학이 2등급 나왔대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벌써 어머니 표정 안 좋아요. 뭐야, 누구야, 네 집 엄마야, 진짜. 저런 질문을 여기다 쓰고 난리야. 유튜브 가서 쓰지. 약간 이렇게 지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 표정 관리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모의고사 준비도 시켜야 돼. 약간 여기 뉘앙스가 어때요? 이미 지금 스카이를 보내셨죠? 약간. 그래서 제가 입학 상담할 때 꼭 그런 거 느껴요. 어머님들이 막 우리 아이 정말 공부를 하지 말라고 부를 거도 해요. 라고 하는데 왜 그때 다리를 하나 꼬세요? 다리를 이렇게 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팔짱 끼면서. 그 다 뭐예요? 그 자랑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의고사 준비시켜요? 스카이 가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설명회 끝나고 집에 가셨을 때 아이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첫째 내신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신 관리가. 지금 모의고사 할 때 아니에요. 무슨 최저를 맞출 생각을 하세요. 내신으로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내신 전과목 5, 1등급이 급선무예요. 내신 5, 1등급 이거 쉬워요? 옆집 개 이름이에요? 내신 5, 1등급 진짜 어려워요. 모든 과목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그 다음에 빠른 진로 설정. 이게 되면 진로 설정과 비교과 역량을 쌓는 거지, 성적도 안 되는데 비교과 역량 쌓는다고 유튜브 보고 있고 챗 GPT 돌리면서 보고서 쓰고 있고 말이야. 보고서 2시간만 써야지 말이야. 20시간 동안 보고서 쓰고 그러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챗 GPT 유료 결제해야 돼. 뭘 한 3만 원 정도 투자해. 막 이러는데 우리 아이 성적 한번 물어보세요. 저 성적표 언제 갖다 줬는지, 그죠? 자, 질문. 우리 아이가 Y여고 2학년이에요. Y여고 어딘지 아시죠? 네, 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이맘때 가장 많은 상담을 요청받는 학교가 어디냐? Y여고예요. 저도 너무 슬퍼요. 언제 제일 슬프냐면, 첫 중간고사 수학 시험이 있는 날, 유독 울면서 학원을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공통점은 다 중학교 때 올 A였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삐었던 애들 울지도 않아요. 행복해요. 마라떡볶이 먹고 와요. 영어 직보 받으러. 그러니까 올 A였던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 수학 내신이 4등급인데 최근 모의고사 언제 봤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애들이 얘기 안 하죠? 모의고사 언제 봤어요? 3월 달에 봤어요. 원래는 성적표 안 줬다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모르는 척 해주세요. 예,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3월, 6월, 9월, 11월 이 중에서 6월 모의고사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은 미실시예요. 그러니까 3월만 본 거예요. 근데 솔직히 3월 모의고사 수학이면 언제 거예요? 2학년 3월은 고1 전범위.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신이 4인데, 예일여고 내신이 4라고요. 근데 모의고사가 2등급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는 무슨 형이? 내신형이 수능형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아까 몇을 곱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5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2등급 여기다 1.5 하시면 몇 등급이에요? 자기 딸 3등급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이나 4나 뭐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솔루션이 뭘까,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고1 모의고사 등급은 수능 성적이랑 다르고, 내신형, 수능형 그런 아이는 없어요. 없어요. 그 내신 수저, 수능 수저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태어날 때. 그리고 고1 모의고사 때 1.5등급 하면 나의 수능 등급이기 때문에요. 수능은 일단 2순위고요. 1순위는 무조건 내신 관리입니다. 현재는.